안녕하십니까. 송국기는 혼술 12월 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오전 한 11시쯤에 청와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오후 한 4시쯤 됐는데 지금도 청와대에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물론 뭐 압수수색이라는 것이 청와대에는 압수수색이 경내에 진입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어쨌든 국가 원수가 머물고 있고 또 국가 기밀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책임자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책임자라는 건 뭐 최소 비서실장 정도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뭐 그렇게는 청와대에서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어떤 식으로 압수할 물품을 건네받을지 그것을 검찰과 청와대 관계자들이 좀 논의를 하고 있는 그 단계 같습니다. 어쨌든 청와대 경내에 뭐 수사관들이 들이닥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때도 그런 일이 있었죠. 밖에서 또 물품을 건네받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지금 들어가서 경내 진입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 분석도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은 하나는 이 압수수색에 들어간 시점입니다. 시점. 저는 이것이 청와대가 검찰을 경고하니까, 검찰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날리니까 검찰이 청와대를 기습적으로 압수수색하면서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 이렇게 봅니다. 어제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상당히 이례적으로 대변인이면 청와대 입장을 그대로 전달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대변인이 상당히 이례적으로 같은 정권에서 일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검찰은 12월 1일부터 피의 사실과 수사 상황 공개를 금지하는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피의 사실 공표하면 안 된다. 이것은 공개 금지 규정 제도가 지금 시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검찰이 언론 플레이 하지 말고 똑바로 해라, 이 이야기인데, 자, 어제 이것은 대변인의 공식 논평에서 나온 말이죠. 근데 어제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백운우 별동대 특감반원을 지냈던 수사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 수사관의 상가에 가서 기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이 유가족들이 빨리 유품을 하루속히 돌려주기를 바라고 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검찰을 겨냥한 말이죠. 검찰이 가장 중요한 유품, 가장 중요한 핸드폰을 서초경찰서에 압수수색을 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검찰 보고 내놔라는 이야기입니다. 청와대에서 그런 민정수석이 그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청와대가 검찰에 대해서 경고를 날린 겁니다. 지금 검찰이 대대적으로 권력형 비리 또 국정농단 의혹 수사를 하니까 경고를 날린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 다음날 바로 검찰이 강제 수사에 들어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점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검찰이 물러서지 않겠다, 그런 의지를 밝힌 것이죠. 또 하나는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이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 뭐 일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 때 압수수색을 몇 차례 했죠. 특별수사본부가 구성돼서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가 구성이 돼서 압수수색을 시도를 했고, 그때도 또 뭐 몇 박스 분량의 7박스, 9박스 분량의 자료를 건네받아서 들어가서 가지고 온 게 아니고 저 신풍문이라는 데서 건네받아서 가져갔지만은 다 깡통이었다, 별 의미 없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 또 더구나 특검, 박영수 특검에서도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은 불발로 거쳤습니다. 6시간 동안 막 대처를 하다가 불발로 거치니까 특검에서 이거 뭐 가처분 신청까지 법원에 냈다가 기각되고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비교해서 그때 박근혜 정부 때도 이게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뭐 별 효과 없었는데 무의미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 생각에는 상당히 다르다고 봅니다. 그때 당시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압수수색을 들어갔던 것은, 그때 상황을 보시면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 의결이 돼서 직무정지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직무정지가 된 상황이었죠. 사실상
청와대가 식물 상태였습니다. 청와대의 식물 상태에서 이 압수수색을 검찰이 시도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첫째는 압수수색을 시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뭐 안 됐지만은 식물 상태나 다름없는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를 한 것이고, 2번은 그래도 임기 반환점을 막 돈 살아있는 권력입니다. 저 안에 있는 그 청와대 대통령도 그렇고 참모들도 그렇고 아직 살아있는 권력입니다. 국정을 장악을 하고 있죠. 검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할 수 있는, 뭐 법무부를 통해서 감찰을 한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그런데 그런 살아있는 청와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시도를 한 것이죠. 권력의 심장부를 겨냥을 한 겁니다. 살아있는 권력의 심장부를. 그리고 여기서 이제 검찰의 의제를 읽을 수 있는데, 자, 그러면 검찰이 이런 의제를 가지고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했는데 법원이 영장을 발부를 했죠. 이것도 저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 물론 박근혜 정부 때도 청와대 압수수색을 영장을 신청을 하니까 법원이 발부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분위기가, 사회 분위기가 뭐 발부 안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뭐 검찰이 총력전을 폈고, 뭐 특별수사본부를 구성을 했고, 또 박영수 특검까지 했고, 전반적인 분위기가 영장을 발부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법원이 얼마 전에 뭐 조국 전 장관 뭐 동생 뭐 영장 기각하는 거 이런 것처럼 법원이 상당히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법원 어떤 그 상층부가 상당히 편향이 되어 있습니다. 이념적으로 정권과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법원이 이번에는 이 법원이 이것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혐의점을 인정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검찰이 제시한 혐의점. 그래서 그 혐의점을 뭔가를 보면은 오늘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제일 큰 것이 두 가지가 있죠. 국정농단 의혹, 또 권력 남용 의혹 중에서 권력형 비리 의혹 중에서 하나는 유재수 전 그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감찰 중단 문제고, 또 하나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문제인데, 오늘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은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가 했기 때문에 이것은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된 겁니다. 서울 동부지검이 그 건을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 건은 자칫 혐의가 확인이 되면은 조국 전 수석이나 백운호 전 민정비서관이나 또 청경덕, 그 최근에 이름이 새로 나왔죠. 청경덕 총무비서관실 선임 행정관, 이 사람들이 직권 남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 위선까지 갈 수도 있겠죠. 실제로 누가 지시를 했는지, 아니면 비선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영장을 발부를 했다는 것은 일단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진술 같은 것을 담아 넣었겠죠. 그 중에서 보면은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바에 의하면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박형철 비서관이, 또 이인걸 전 특검반장이 검찰에서 진술하는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아마 법원이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박형철 비서관 같은 경우는 그 감찰 무마 과정에서 뭐 조국 당시 수석이 여러 곳에서 뭐 전화를 받고 있다, 감찰 좀 중단해달라고, 그러니 중단하자,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 진술을 검찰에서 했다고 하죠. 또 백원우가 조국 수석에게 감찰을 무마하자고 했다, 이렇게 박형철 비서관이 증언을 하고 있죠. 진술을 하고 있죠. 그 진술 내용이 아마 법원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겠죠. 또 하나는 이인걸 전 특감반장인데, 이인걸 전 특감반장도 청경덕이 나에게 감찰 중단한 게 좋겠다고 했다, 이런 진술을 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영장 청구서에 담겨 있으면 법원이 신빙성이 있다고 해서 영장을 발부를 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특히나 이렇게 되면은 또 하나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감찰 중단, 이 감찰 무마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비선 라인의 인사농단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각도로 보도가 되고 있죠. 그 청경덕, 윤건영, 김경수, 이 실세들이 유재수 씨와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서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금융권 인사를 논의했다. 사실상 뭐 좌지우지한 것이죠. 그런 대가로 감찰 무마가, 그 유재수에 대한 감찰 무마가 이루어졌다면은 이것은 인사농단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가장 핵심은 아마도 그때 인사농단을 했다는 그 텔레그램 메시지를 2017년에 특감반이 포렌식으로 복원을 했다는 것이죠. 복원을 했는데 지금 특감반원들은 청와대에 놔두고 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청와대는 폐기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번 압수수색에서 그것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죠. 들어가서 강제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거 달라고 했는데 청와대가 없다 그러면 안에 들어가서 하기 못합니다. 어쨌든 그렇더라도 이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 압수수색이 시도된 것, 이것은 상당한 청와대 수사 절차에서 단계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 유재수 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동부지검에서 하고 있는데 또 하나 큰 게 남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겨냥한 표적수사 지시, 하명수사, 또 울산시장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이유, 조국 백원우 이렇게 또 연루가 됩니다. 그리고 또 백원우 별동대, 이른바 백원우 별동대에서 특감반원으로 일하다가 최근에 극단적 선택을 한 수사관의 사망 원인, 이런 것도 앞으로 밝혀져야 됩니다. 이게 밝혀지면은 지금 울산 외에 또 경남의 여러 자치단체장, 또 심지어 서울에서 유일하게 당선된 서초구청장 선거도 이 울산 또 경남 일대의 야당 후보들에 대한 수사와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지금 한국당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임기가 얼마 되지 않은 해당 경찰서장이나 경찰청장을 어느 날 갑자기 교체를 하고, 그 새로 선임된 경찰 수뇌부가 야당 후보에 대해서 표적 수사를 벌이고, 그 다음에 표적 수사를 벌인 다음에 그 서장이든 청장이든 영전을 했는데 나중에 검찰에서 보면은 무혐의를 밝혀지고 이런 건들이 속속 드러납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지방선거에 개입한 의혹이 되는데, 정권의 선거 개입은 상당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선거 관련 이야기를 했다가 국회에서 탄핵 의결이 됐죠. 나중에 뭐 헌재에서는 기각이 됐지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총선에 뭐 개입했다는 혐의로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정권의 심장부를 이제 포기하기 시작했는데, 오늘 이루어진 전격 압수수색, 뭐 시도라고 해야 됩니다. 들어가지 못했을 거니까요. 그래도 이것이 상당한 의미가 있고, 시발점이 아니냐, 청와대에 대한 강제 수사의 포성이 올렸다, 그런 의미를 정권의 혼수로 부여합니다. 감사합니다.